두 번째 초대형 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차 토픽 세 번째입니다. 초대형 사고 연발. 이재명 끌어내릴 3인은 누굴까? 자, 또 하나의 초대형 사고는 지금 국제적으로 파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정치권도 발칵 뒤집히고 사법부도 발칵 뒤집혀서 전국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건데, 이번에 전해드리는 초대형 사고는 바로 사인. 왜 어제 그런 말을 했죠. 이재명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참 하나 말할 게 있다고 하면서 왜 나보고 사인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액에 방어하러 내가 트럼프 만나러 간 건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인을 왜 하느냐,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면은 합의문이 나와야죠. 근데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합의문에 사인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은 합의문이 있었죠. EU하고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하고는 합의를 했고, 어쨌거나 그 합의문에 따라서 트럼프가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함으로 해서, 사인을 함으로 해서 이게 관세 협상한 게 발효가 됐습니다. 이미 발효가 돼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일본은 15% 관세로 다운돼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안 하니까는, 아니 합의를 한 게 있어야지 서명을 하죠. 이게 관세뿐이 아니고 투자하고 전부 다 맞물려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합의를 안 했으니까 트럼프가 서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5% 처음에 책정한 25% 관세를 물고 일본은 15% 물고, 그러면 이게 자동차 경쟁이 되겠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상황에서 아니 왜 그 합의문이 없느냐고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 비난하지 마, 내가 방어하러 간 것이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인을 왜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실토를 한 거죠. 처음에 미국 갔다 와서는 아주 뭐 합의가 잘 됐어, 다 합의됐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니 합의가 됐으면 합의문이 왜 없냐고 했을 때 용산에서 강효정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거 합의가 너무 잘 돼서 합의문이 없다, 합의문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이런 개변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가서 사인을 안 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협상이 결렬된 거죠. 그럼 결렬됐는데 결렬됐다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다 타결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딱 하니까 여기서 경악을 하는 것이 트럼프겠죠. 트럼프의 직접적인 이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재명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또 우리 미국 근로자들이 이제 풀리고 나서 미국에서 첫 반응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재명은 이제 내가 왜 사인을 해? 우리에게 불리한 건데. 아니, 불리하면 계속 협상을 해서 절충을 해야죠. 그리고 그 협상이 안 돼서 타결이 안 됐다고 국민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근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최대의 성과를 이뤘어, 최고 트럼프하고 신뢰관계를 쌓았어, 온 실장들하고 용산 실장들하고 수석들이 방송에 나서 쫙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여서 사인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무슨 이야기입니다. 이거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이재명이
분리해서 사인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사인하기 싫으면 말어. 그럼 사인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우리가 책정한 25% 관세 물어. 그럼 사인 안 해도 되잖아.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뭐 투자한다는 그것도 뭐 3,500억 달러. 그것도 지금 서로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것도 뭐 가령 예를 들면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우리 미군 빼버릴 거야. 뭐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지금 정상적인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 해. 그럼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가 현 15%에서 25%로 다시 복귀한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이것도 지금 이 미국은 일본식 백지 수표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것도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이 사인 지금 할 수 없어. 이것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협상 카드인데 협상 카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치 이제 자기가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협상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말이야 내가 저기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그걸 내 사인 안 했다고 나 비난하지 마. 그거 사실은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면 안 한 거야. 그러면서 협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해결도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질투를 해버린 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하고 일본 자동차입니다. 일본 자동차인데 지금 일본은 15%, 한국은 25%죠.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언하기 전에는 우리는 차량에 대해서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FTA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로. 근데 일본은 FTA가 미국하고 안 돼 있어서 2.5%를 물었죠. 그래서 우리 차의 경쟁력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세 15%대 25%가 돼버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일본 차에 역전당할 처지에 놓였다. 오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전만 해도 미국에서 소나타 판매 가격이 26,9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중형 세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일본의 동급 차량 도요타 캠리 또는 혼다 오크도 여기에 비해서 소나타가 5.4 내지 8.5% 저렴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한국 25%, 일본 15% 관세 부과 비율을 반영을 하면은 소나타가 훨씬 가격이 높아진다. 소나타 33,625달러, 캠리는 32,660달러, 어코드는 33,798달러. 소나타가 캠리보다는 965달러가 높아진다. 어코드보다는 173달러가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 그전에는 더 저렴했는데 가격 경쟁력이 이점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게 결국 뭡니까? 이 정부의 어떤 협상 능력 부재 이런 것이죠. 위기 관리 능력도 없고. 그래서 관세 문제 이것도 일종의 지금 대형 사고를 쳐놓고 수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소대형 사고 연발 이재명 끌어내릴 3명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은 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그래서 오늘 법원 아래에서도 따끔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출근길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독립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재명의 아킬레스건, 시한폭탄 같은 건 재판 문제를 속행할 수 있는 사람이 조의되니까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의대. 그 다음에
트럼프인데 제가 뭐 트럼프가 이재명을 끌어내야 된다. 이거 저는 그런 표현을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이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지구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협상, 트럼프와의 기세의 싸움이나 아니면 이게 협상에서 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게 트럼프의 책 제목입니다. 자기가 쓴 책입니다. 원래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거래의 기술에 지금 이재명이 그대로 걸려들었다. 네, 국가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이야기죠. 불행한 이야기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걸려들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고, 가뜩이나면 노란봉투법 이런 것을 막 통과시켜가지고 대기업을 옥죄고 있는데, 이 수출 환경마저 정보의 무능력으로 수출 환경마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걸 했으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트럼프 발 리스크가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는 일종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100일 실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오후 2시부터는 바로 국회 계단에서, 본청 밖 계단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장애 집회, 전면적 투쟁을 하기 위한 신호탄이죠. 거기에서도 상당히 강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를 실시를 오늘 했고, 여기에는 한 5,000명 정도 당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빗속에서도 한 10,000명 정도 모였는데, 오늘은 일단 각 당협에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어쨌든 5,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평일이어서 이제 그런 탓도 있겠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의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의 대통령 김호준,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 또 있다. 개딸이다. 이재명의 취임 100일 축하상에 올린 게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트럼프에게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 우리 근로자들 구속, 쇠사슬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이제 장애 투쟁에 돌입하라 하는 그런 수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장동혁, 그리고 트럼프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을 지금 옥죄는 그런 외부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